안녕하세요. 제가 또 책을 사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늘 책을 사면서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책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점점 쌓여만 가가지고 이제 좀 책 좀 그만 사야겠다 생각하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는 걸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. 이미 구매해서 읽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번에 책을 사게 된 원인이 된 책은 한강 작가의 빛과 실입니다. 한강 작가님의 신작이라니 안 살 수가 없었고요. 이 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을 포함해서 시와 선문들이 실려 있다고 해요. 책이 얇기도 하고 궁금해서 아마 산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읽게 될 책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한 권만 사기는 아쉬워서 장바구니에 있는 책을 조금 더 털어봤는데요. 다음 책은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의 그녀를 지키다입니다. 북스타그램이나 북튜브에서 평이 좋은 책이어서 궁금해서 사게 되었습니다. 장편 소설이고요. 저자인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영화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라고도 하고요. 이 소설은 바티칸 수도원 지하에 유폐된 피에타 석상의 숨겨진 비밀을 둘러싼 이야기라고 합니다. 실제로 보니까 책이 600페이지 정도로 꽤 두껍네요. 그런데 평을 보니까 그래도 가독성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책도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산 책은 예소연 작가의 영원의 빛을 져서입니다. 예소연 작가님은 요즘 굉장히 핫한 작가님이시죠. 최근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. 예소연 작가의 소설집 사랑과 결함을 읽고 다음 책도 읽어보고 싶어서 이 책도 구매하게 됐어요. 이 소설의 줄거리는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주인공도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. 이 책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위픽 시리즈도 한 권 있던데 이 책 읽고 좋으면 그 책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책은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입니다. 제가 연초에 이 존 버거의 이 A가 X에게라는 소설이 좋아서 제 올해의 책이 될 것 같다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. 사실 존 버거는 미술 평론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예전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서야 사게 됐습니다. 7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서 톱파보는 책이라고 합니다. 책 안에 이런 흑백 이미지들도 많이 실려져 있고 책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라 금방 읽을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내용인지라 천천히 이렇게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책인데요. 최수철 작가의 카미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읽은 책, 이 알베르 카미의 소설, 희고, 에세이가 담겨져 있는 이 카미의 디 에센셜 정의의 사람들을 읽고 카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사게 된 책이고요. 클래식 클라우드의 모든 책이 그렇듯이 저자가 카미가 살았던 알제리와 프랑스 곳곳을 기행하면서 카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. 이렇게 사진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카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가 제가 이번에 산 책들이고요. 책 택배가 더 있어서 뜯어볼게요. 디자인 하우스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. 마이클 페비엇의 내가 사랑한 예술가들입니다. 책 표지에 방고우, 베이컨, 자코메티, 호암미로, 앙리 미소, 미술평론계의 최고 권위자 마이클 페비엇이 추앙한 27인의 예술가들. 그들이 허무와 좌절을 이기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빛나는 순간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.
이 책은 이제 저자가 예술가의 작업실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실려 있기도 하고, 예술가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해요. 책 소개해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예술가의 삶과 그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책을 보니까 작품 이미지는 실려있지 않는 것 같고 예술가의 사진들이 대부분 실려 있는 것 같아요. 차를 봐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예술가가 많아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작가 부분만 먼저 이렇게 발췌독하는 방식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마지막 택배 박스입니다. 제가 한길사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 딱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그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받은 책입니다. 레이첼 커스크의 윤곽입니다. 레이첼 커스크의 윤곽 3부작으로 윤곽, 환승, 영광 이렇게 총 3부작으로 나눠져 있고, 이 윤곽이 그 첫 번째 작품이고요.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. 이오느라는 작가가 글쓰기 강의를 하러 아테네로 떠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해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의 윤곽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는 방식의 소설이라고 합니다.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라 이 책도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사고 받은 책 총 7권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. 또 이제 새로운 책들을 들었으니 또 열심히 읽고 또 좋았던 책들이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산 책들 중에서 이 한강 작가의 빛과 시를 가장 먼저 읽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로 읽었고 지금 완독을 했습니다.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은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저는 이 책으로 이번에 처음 읽어봤어요. 직접 읽으니까 정말 너무 좋았고, 제가 한강 작가의 책들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작품이라고 할 만한 소설들은 그래도 몇 권 읽었거든요. 이 수상 강연문에 작가님이 그 소설들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집필하셨는지 실려 있는데요. 이제 그 부분을 읽고 그 집필 당시에 그 작가님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책 제목이 빛과 실로 이렇게 정해지게 된 이유도 강연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강연문 초반에 작가님이 8살에 지은 시 여러 편을 묶은 책자를 발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. 이 책 뒷표지에도 그때 지은 시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.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?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. 사랑이란 무엇일까?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. 이 책의 제일 뒷장에도 그 당시에 찍은 사진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
8살 때 지었던 이 시로 시작해서 강연문 끝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. 사랑은 나의 심장이라는 개인적인 장소에 위치한다고 1979년 4월에 아이는 썼다.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.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다.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. 마지막에는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,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나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에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. 라는 글로 이 강연문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강연문에 이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 후에 작성하신 산문이 실려 있고 시가 몇 편이 실려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향 정원이라고 작가님이 4평 정도 되는 마당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집을 얻게 되고 그 정원을 가꾸면서 기록한 이제 일기들이 실려 있어요. 그런데 이 집이 북향집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이 정원을 가꾸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작가님이 거울을 여러 개 구입해서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식물들에게 햇빛을 쬐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부분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이 표지의 사진도 작가님의 정원의 사진 같고요. 그리고 이 네모난 빛도 이 거울에 반사된 빛으로 추측되기도 하는데요. 다만 이 뒤에 이 정원 일기 부분은 한 날짜에 한 페이지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기는 한 두세 줄에 끝나는 일기도 많거든요. 이런 식으로 여백이 많은 페이지가 꽤 돼요. 이 가뜩이나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이 정원 일기 부분이 거의 이 책의 이렇게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 뒤쪽에 정원 일기 부분은 금방금방 이렇게 책장을 넘기게 돼서 한강 작가님의 글을 많이 읽고 싶은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글 자체는 너무 좋았고 다만 그 분량이 조금 아쉬웠을 뿐이고요. 어서 작가님의 다음 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와서 팔꿈치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.